드디어 한국에서부터 읽던 책 한 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 진행된 바이오스피어2 실험에 대한 것인데, 지구 생태계와 유사한 완전히 밀폐된 온실을 만들어 사람이 들어간다면 2년간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 생존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이 바이오스피어2로 이름이 지어진 것은 지구를 바이오스피어 1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몇 차례 주입되어 완전한 밀폐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8명의 대원이 2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생존하였으며, 다양한 실험 결과와 함께 미래 인류가 타 행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데 참조할 만한 훌륭한 연구를 남겼습니다. 제가 에너지, 우주, 지속가능성이라는 토픽에 관심이 많아서 향후 커리어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먼 애리조나까지 당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실험이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존 앨런이 창립한 시너지아라는 일종의 환경운동단체와 에드베스라는 억만장자가 설립한 스페이스 바이오스피어 벤처스가 추진했던 사기업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이 태생이 여러 이슈를 낳았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이 과학적인 성취냐 아니면 완전한 밀폐 생존과 이상의 실현이냐에서 모호하였고, 대원들이 과학적 접근과 실험에 익숙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환경운동단체의 멤버들이었다는 점, 기업 정보와 연계되어 불투명했던 외부와의 의사소통, 직원, 대원, 경영진 간의 불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두 해 하고 말게 안 와. 어떻게 분석해 보셨고요. 2000년부터 어제 아침부터 다시 사전 재개발이 당장 가능한 상품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규제 완화. 작년 내내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쇼티지 사태가 굉장히 어디야? 이제 지금 막 바이오스피어에 도착하기 1분 전이야. 아 그래? 밥은 먹었어? 맥도날드. 아 알았어. 아 근데 거기서 비행기 언제 타? 7시 20분. 아 오케이. 오늘 밤에 여기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조심해. 바이오스피어는 애리조나의 주도인 피닉스와 애리조나 주립대가 있는 투싼의 중간쯤 사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피어의 크기는 약 4,000평 정도로 6,500장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높은 곳은 27.7m이며 내부에 위치한 바다는 약 260만 리터의 염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밀폐를 위해 특수 프레임과 창을 이용하였습니다. 우주선의 연간 공기 노출이 10% 수준이라면 바이오스피어는 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창이 충분한 태양빛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실험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려와 같이 개미들이 실리콘을 갉아먹어서 현재는 밀폐가 어렵습니다. 부엌은 현대 주방기기가 모두 사용 가능했는데, 이는 전기를 외부에서 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2층짜리 방을 가지고 있었고, 1층은 거실, 2층은 침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구역은 현재 엘리오라는 토양 침식에 관한 연구시설로 바뀌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대원들은 밀, 쌀, 고구마와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닭, 돼지, 염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출이 충분하지 못해 생존은 가능하나 항상 배가 고팠고, 힘이 들어 꼭대기에 위치한 도서관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최초 계획한 3천만 불을 훨씬 넘는 2억 5천만 불,
약 3천억이 들어갔고 프로젝트 도산 후 약 5천만 불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의 생존 후 대원들이 귀환 시 내부에서 작성된 개인 기록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실험 실패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내부 대기 구성이 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옥한 땅으로 인해 미생물이 크게 증식했고 산소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바나나, 레몬 등을 과수원에서 재배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는 각각 디젤과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가 3대가 있었는데 이는 상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빛으로 30분 이상 냉각이 멈추면 대원들이 온실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열로 온실 내 공기가 팽창하고 밤에 수축하면 온실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에 풍선처럼 함께 팽창 수축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일명 폐가 2개 있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중동의 사막과는 다른 코스탈 포그 데절트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 지형들입니다. 이 사막은 여름철에는 건조하고 겨울철에만 비가 내리는 지역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풍기와 천장에 매달린 스프링클러로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여 특정 기후대를 모방합니다. 실험 막바지에 내부 생태계가 붕괴된 후 개미와 해충이 들끓었다는데 실제로 개미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잠깐 마스크를 벗고 생태계와 대원들의 숨결을 느껴봤습니다. 사막지대와 바다 사이에 습지를 조성하여 맹그로브를 기르고 있습니다. 사바나 기후에서 자란 파파야인데 솔직히 사막 지역과 큰 기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과거 바다에는 유카탄 반도에 산호를 들여와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목조류를 제거하는 것이 대원들의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나무들은 온실 천장까지 자랐습니다. 대원들이 만찬을 벌였던 해변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에는 야행성 원숭이를 포함한 약 400종의 동식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유류는 없으며 약 1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실험관 주요 이슈는 산소의 감소와 식량 부족이었는데 이미 1차 실험 중 모든 원인들을 발견하였고 2차 실험에서 소출 증가까지 달성하여 폐쇄 환경 생존이 가능함을 검증하였습니다. 폐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이 관찰되었는 바 대원 중 한 명은 바이오스피어가 오히려 인간 실험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원들 간의 불화와 경영권 분쟁으로 94년 후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며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가 다시 언급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의 화성에서 전력 공급 사업을 해보고 싶은 저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역설합니다. 대원들은 생존을 위해 바이오스피어 2를 빠져나왔지만 인류가 살고 있는 바이오스피어 1에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한국어로 된 실제 방문 영상이 거의 없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